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 박람회 3일차 토크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D3의 복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채용 정보 박람회 3일차인데요. 3일 동안 내내 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취업의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들만큼 올해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1층과 3층에서 140여 개의 공공기관 상담 부스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계신 분들도 3층까지 꼭 활용하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요, 저희가 에너지 부문의 인사 담당자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인사 담당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채용에 관련된 이야기, 합격 팁들을 정해주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뭐 상담하시다 바로 이곳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부터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전력공사 인사처 인재채용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규태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 인사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박진영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재개발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손승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석유공사 인재경영처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강민철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또 이렇게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전달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통 질문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채용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기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졸 수준 채용, 고졸 채용, 정기원 채용 포함해서 약 600에서 7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대졸 수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나눠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인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좀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것 같고요. 이제 세부 일정은 저희가 아직 수립 중이라 수립이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현안 같은 경우는 사실 본원 사업 이제 경쟁력 같은 부분이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전력망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대고객 CS 혁신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뭐 반도체라든지 AI 산업 같은 최첨단 산업을 포함해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변전소라든지 이제 송전탑 같은 시설들을 흔히 기피 시설로 이제 사실 건설 관련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그 주민들의 수용도를 제고를 하고 이제 설득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또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AI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서비스도 갈수록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더 편하게 전기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CS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력망 확충에 대한 이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가스공사 올해 채용 계획은 저희가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 중이라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눌지 이제 통합으로 한번 채용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 저희가 조만간 채용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이제 채용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 이제 몇 개년간 채용 인원 자체가 조금 축소되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부터는 좀 많은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작년 수준에 이제 총 저희는 한 150명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는 규모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사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가장 궁금할 좀 이슈는 저희가
아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최근 몇 개년간 채용 규모가 좀 많이 축소돼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채용 규모를 늘리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도 그렇고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몇 개년간 저희가 정현원차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해서 최대한 채용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작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했나요? 작년에는 이제 통합으로 한 번만 채용을 통합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네. 올해는 아직 정확하게 아직 결정된 미정입니다. 것은 없다. 네, 맞습니다. 예, 미정이다. 네. 혹시 한 번 하게 됐을 경우는 언제 진행을 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미정이긴 한데요. 이제 네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9월달에 이제 채용이 되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5월달에 채용 공고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네. 7월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네, 그렇다. 참고를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 작년 기준이다. 이 부분도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과장님. 네, 저희 기관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하반기 각각 1회씩에서 총 2회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총 채용 규모는 약 110명에서 120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고 상반기에 한 70%에서 80% 정도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을 이제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공사 홈페이지나 아니 뉴스 등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그 사업에서 필요한 직원들의 역량이 어떤 건지를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셔서 본인의 경험이랑 잘 녹여져가지고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석유공사는 정규직 채용은 연 1회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23년, 24년 모두 상반기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는 최대한 상반기에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타 기관 인사 담당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아직 마찬가지로 올해 채용 규모랑 채용 분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채용 일정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아서 상담 부스에서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미정이라서 나중에 수립이 되면 이제 공구사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참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여기서도 이제 계획은 미정이기 때문에 추후 수립이 되면 이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의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뉴스에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해 심해 시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업 경쟁력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라도 나중에 지원하시게 되면 잘 참고하셔서 뭐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등에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나누다가 우리 가스공사랑 가스안전공사도 요즘 기관에서 가장 관심 갖는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하나씩만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스공사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뭐 요즘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가격 경쟁력 자체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이슈들이 네, 바로 맞습니다. 직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스안전공사는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적인 이제 가스 검사 대상은 이제 전부 다 사실 안전은 모든 게 이슈이기 때문에 다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가스 안전 관련된 내용은 다 이슈이고 다만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 용품 뭐 등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소만 이슈가 아니라 이제 가스 안전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스 안전 공사를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안전 점검 대상, 검사 점검 대상인 가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폭넓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그 각 기관별로 이제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각 기관별로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현장 질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전력공사 교태 대리님께 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근무제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관련된 질문들이나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지 면접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다뤄지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현안 같은 경우는 특히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 관련 현안이 저희 1차 면접인 역량 면접에서 PT 면접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회사 전체적인 현안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또 직군에서 이런 어떤 현안들이 있고 중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엄청나게 좀 지역적으로 내부자들만 아는 정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좀 회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아실 만한 그런 주제들로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는 뭐 예측 못한 질문들은 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언론 스크랩 하시면서 한전 관련 회사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탑재 올라가 있죠? 네,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올라가 있는 거 꼭 내려서 받아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순환근무제에 있어서 지역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실 부스에서도 가장 많이 좀 질문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공공기관 지원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인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 좀 오해도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우선 전국권이랑 지역 전문 사원 두 가지 형태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지역 전문 사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10년간 본인이 선택한 지역과 본사에서 10년 의무 근무를 하시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고요. 전국권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든 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뭐 너무 예상이 가시겠지만 보통 수도권이나 뭐 부산 같은 그런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입하기 이제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요. 사실상 신입 사원분들이 이제 좀 처음에 가시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충주 사람인데 이제 충북본부에 발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직원 기준으로는 내가 충북본부에서 다른 본부로 전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충북 권역 내에서만 순환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갑자기 충북에 계신 분을 뭐 제주나 경남 이런데 뭐 본인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뭐 발령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인 신청한 기준 내에서 대부분 움직인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 면접에 있어서 외부 면접관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외부 면접관과 내부 면접관의 비율이 또 궁금하다고 해요. 저희는 거의 50대 50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질문은 조금 재밌는 질문이라 갖고 와봤는데요. 한전 주식을 2018년도에 샀대요. 근데 몇 년째 폭락 중인데 언제쯤 오를까요? 네, 저도 최근에 그 SNS에서 이제 장기 투자 결과해서 그걸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우리 사주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 우리 사주 네, 제도가 하고 있군요. 있어서 네네. 저도 그 같은 주주로서 참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흑자도 전환하기도 했고 이제 앞에 저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좀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한국가스공사 우리 박진영 대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채용부터 영어 성적 커트라인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영어 성적 기준이 작년이랑 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최초에 그렇게 계획은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올릴 뭐 예정은 없고요. 네, 올해도 작년이랑 동일할 예정입니다. 네. 올릴 그 뉘앙스는 있었으나 올리진 않을 계획이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해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저희 기관은 이제 서류에서 이제 자격증이나 네. 이제 커말이나 한국사 뭐 기사 자격증에 대한 우대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어학 성적 하나로만 이제 서류를 이제 적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어학 성적에 대한 좀 기준점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 번쯤 이제 이슈가 되었다가 이제 뭐 현재 그래도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사전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무래도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네네. 일단 올해는 이제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커말이나 한국사 다른 자격증에 대한 가점 요소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하네요. 네. 자, 그럼 한국가스공사도 순환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전국권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본사는 대구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큰 광역시마다 하나씩 지사가 뭐 사업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는 LNG를 이제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항구가 있는 인천, 평택, 통영, 그리고 삼척, 그리고 당진 이런 데 이제 또 사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사를 제외한 곳을 사업소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 그 사업소 기준으로 이제 5년에 한 번씩 순환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사는 저희가 전국에 약 한 4,5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사는 본사 내에서 이제 순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구 본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대구에 정착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자, 한국가스공사에는요 어떤 분이 하소연을 좀 남겼습니다. 그 하소연 제가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기업들이 발표 면접, PT 면접, 상황 면접, 토론 면접 등 여러 단계의 면접을 거치고 있고, 또 가스공사가 또 유독 어려운가 봐요. 네. 네. 여러 번 떨어졌대요. 네. 여러 번 떨어졌는데 이런 면접 과정을 통해서 진짜 기관에 필요한 인재가 뽑히나요? 유유. 이렇게 조금 하소연을 좀 해줬어요. 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네. 각 전형별로 조금 어떤 의의가 있고 네. 그래서 어떤 인재를 뽑고 있다. 네. 좀 이 하소연에 대한 위로와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제 많은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을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마 뭐 그 각 기관마다 여러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면접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 면접과 이제 직업 기초 면접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은 이제 아무래도 다들 하는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 한 두세 가지를 드리면 그 질문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제 한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인데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네. 난이도가 너무 난이도가 네, 뭐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보고서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결제를 올릴 때도 네, 이렇게 중요하죠. 간략하게 이제 보고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입사를 하셔서 뭐 계속 평생 하셔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글로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역량을 보는 거라서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팁이 하나 나왔어요. 본인이 생각한 것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요즘에 많이 낮아지고 있고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역량 면접으로 갔을 때의 어떤 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실무 면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금. 직무 면접. 직무 면접. 네, 맞습니다. 이거 역량으로 가면 또 어떤 아. 게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인성 면접일 예, 예. 텐데요. 인성 면접은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나 뭐 경력에 대한 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면접관들이 받아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자기소개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애초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류 전형에서 적부 판단이기 때문에 네. 서류를 작성하실 때, 자기소개를 작성하실 때부터 이제 면접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좀 고려하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부터 이제 면접을 내가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좋은 팁도 나왔습니다. 예. 면접을 예상한, 가상한 이제 서류를 작성해 달라.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송승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계열 공기업 인턴 경험밖에 없는데 에너지 계열 공기업 인턴 경험도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인턴을 했는데 꼭 에너지 계열로 또 인턴을 해야 될지 조언을 좀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계열에서 이제 인턴을 했는지보다는 그 계열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계열에서 이제 본인이 인턴을 하면서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제 찾아내서 이제 업무에 이제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면은 굳이 다른 계열에 이제 인턴을 하지 않더라도 그 경험만으로 충분히 잘 녹여서 이제 지원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저도 이 네. 질문을 이제 제가 입사 준비할 때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가 뭐 하는 곳인지, 가스공사가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은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를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게 주 사업이고요.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공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가스 안전 관리 점검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대상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검사 점검을 하고 이제 뭐 인허가를 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하소연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20년 근무하고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 안전공사 취업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준비해도 좀 늦을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해요. 한 40대이신 것 같은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원자가 이제 몇 살인지는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30대다, 40대다, 50대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늦었다, 안 늦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냐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에 연연하지 마시고 만약에 가스안전공사를 입사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 가스안전공사 과거 채용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이제 했던 뭐 업무를 했던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가서 정보를 탐독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좀 면밀하게 준비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나이를 안 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제 40대도 있습니다. 네, 있어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면접 볼 때 이제 복장이라든지 뭐 용모 단정 요 정도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분위기가 어떠냐, 조금 너무 오래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젊고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공기관 이제 그리고 공기업 인사 담당자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나이를 정말 입사하고 나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동기인데 너무나 젊어 보였는데 나이가 본인보다 10살 많고 이런 케이스도 너무나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신감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석유공사 담당자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 지원자가 갖춰야 할 에너지 관련 전문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사실 석유공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석유 관련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신입 직원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그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당면한 이슈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심도가 있는지 여부를 좀 이렇게 신입 직원분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에너지 관련 전문성은 사실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함양시킬 수 있고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하실 때는 이제 뭐 홈페이지나 뉴스, 뭐 언론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뭐 어떤 회사인지 적어도 그리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된 전문성보다는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또한 또 홈페이지에 오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그걸 또 참고하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사무 법학으로 채용될 경우 수행하게 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직은 보통은 이제 상경 분야와 법학 분야를 뽑는데요. 우선 상경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경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하시게 되면 뭐 재무, 그 다음에 인사 등 이제 경영 지원 쪽 업무를 주로 하시게 되고 법학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법적 이슈가 있는 뭐 사업부서라든지 또는 법무팀 아니면 뭐 계약 이런 좀 법학 지식이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재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뒤에 부연 설명이 좀 더 있었어요.
석유공사의 인재상은 무엇이며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보시기에 현 직원들은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 분들이 많은지 이것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사실 공사의 인재상은 뭐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 핵심 공사가 원하는 이제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공사인이 갖춰야 될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가치가 뭔지 찾아보시고 이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저희 공사 직원분들은 다 핵심 가치를 갖추고 있는 공사에 적합한 인재상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 또 안 맞다고 하기도 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그리고 동기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의 성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의 대화이긴 한데, 뽑아놓고 보니까 그리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어떤 성향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그 제가 입사하고 나서 이제 한창 MBTI가 유행을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ISFJ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형 자체가 보면 이제 주위 뭐 이렇게 동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런 유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 석유공사의 분들은 세상의 그 일들을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동해에 심해가스와 석유가 140억 배럴 매장 추정 뉴스를 봤다고 해요. 개발이 성공되어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면 공사 직원 연봉도 오르고 채용도 더 힘들어질까요? 사실 그 질문을 맨 처음 받고 이걸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사실 연봉이 오르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채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채용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전보다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정말 회사에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채용이 빡세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희소식은 맞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 손을 들어주시고요. 간단하게 어떤 기관에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궁금하신 내용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자, 질문을 조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사 담당자분께 질문인데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이 무엇인가요? 라고 사전에 질문이 하나 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네. 면접에서 아무래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인재사항이랑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보셔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채용 상담을 하면서 봤을 때 이제 면접에서 다들 너무 뭔가 막연한 좀 목표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뭔가 본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PT 면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글로써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이 사람 앞에 있는 면접관들을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로 이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본인이 결국에 좀 내가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내가 너무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다라고 사실 면접관들도 그렇고 채용 담당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험일지라도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내가 느낀 바를 어떻게 이제 남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가가 중요한 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깊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과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행정직 채용 계획이 있나요?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그 저희 기관은 올해에도 이제 행정직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직 규모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올해
한 상반기에는 그래도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다 끝나셨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토크 콘서트 지금 4회째 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손 들면 그 다음부터 많이 드는데 예,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현장에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분들이 취업준비생 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취업준비생 때로 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나만의 노하우를 좀 한 가지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사 담당자 입장 말고 그냥 합격한 선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력공사부터 할까요? 전 사실 사무직군으로 입사를 했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기관들이 사무직군 채용할 때 가장 뭐 합격자들 당락이 많이 갈리는 데가 필기 전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상담을 할 때도 NCS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본인만의 딱 맞는 풀이 방법이랑 본인만의 좀 대원칙은 정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사실 같은 문제도 뭐 강사마다 풀이 방식이 굉장히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보고 어떤 게 가장 나랑 잘 맞는 방식인지 뭐 시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원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NCS는 결국 시간 싸움이니까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더라도 시간이 뭐 3분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식이면 그냥 다른 문제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들을 봤을 때도 이제 좀 혼란이 없이 좀 원칙대로 문제를 풀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만의 그러한 원칙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가스공사를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일단 물론 대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기사 자격증이나 자격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사실 가스공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뭐 필기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 시험은 아까 앞서 한전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문제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문제를 푸는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식에 대한 테스트다 보니 이제 시간이 많이 투자할수록 좀 그에 비례해서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NCS 5 이제 전공 5다 보니까 이게 상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약간 절대 평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80이라고 하면은 나는 전공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으면 NCS는 좀 70점대 밑으로 받아도 난 통과하겠다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잡고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구체적인 목표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스 안전공사는 네, 저는 이제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이제 필기보다는 면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공부를 할 때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답지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 답을 뭐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객관화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이제 저는 스터디를 구성해서 이제 면접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려보면서 내가 이제 말을 장황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기 객관화해서 좀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좀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조금 이제 취약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뭐 나름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느 정도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 다른 기관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결국 필기 시험의 중요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를 돌이켜 보면 원서를 내고 이제 필기 시험을 통과를 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자체가 서류에서 적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많은 배수를 선발을 해놓고 필기에서 극소수만 선발을 해서 면접으로 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필기 통과에 대한 중요성을 필기 통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전공은 제가 혼자서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만큼 그 점수가 오르는 게 보였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좀 많은 시간을 이제 전공 공부에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는 전공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이제 저는 N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스터디를 꾸려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딱 모여가지고 정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훈련을 평소에 하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버려야 될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겠다, 저렇게 풀어야겠다가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CS 스터디를 저는 만약에 부스 상담할 때도 되게 많이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온라인으로 또 질문이 들어와서 그 온라인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담당자분께 제가 질문 드릴게요. 체험형 인턴 서류 평가 기준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지 네. 궁금하다고 하고요. 가산점 기준도 혹시 바뀔 예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기준 자체는 작년 공고문이랑 다 뭐 체험형 인턴이든 정규직이든 다 동일할 거로 동일할 거고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를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합격자분들 중에서 관련 기관 인턴 경력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관 네. 인턴 경력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해요. 아마도 뭐 비율이 높으면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올해 채용 담당을 이제 1년 딱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 신입 직원을 뽑고 이제 그 전해 이제 실적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관련 인턴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그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관련 기관 인턴이라고 해서 뭐 이제 조사하진 않았지만 이제 동일 기관과 이제 타 기관 인턴으로만 조사를 했을 때 아마 작년 기준으로 이제 타 기관 인턴을 했던 분들이 약 한 30% 정도 되고요. 이제 저희 기관 인턴 했던 분들은 2명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인턴했던 분들은 그래도 한 30% 네. 정도 되는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은 저도 궁금해서 네. 다른 기관들도 좀 체험형 인턴을 했던 분들이 합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공식적으로 집계는 해보진 않아서 이제 네네네. 좀 뭐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보통 체험형 인턴 하신 분들한테 이제 특히 지금은 이제 필기 전형 가점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근무 성적에 따라서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필기 전형이요? 네네. 예예. 그게 사실 필기 전형이 사실 커트라인 뭐 1, 2점 사이에 많게는 막 몇백 명씩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사실 그게 좀 반영이 되어서 그래도 인턴 하신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시고 또 합격을 하실 확률이 조금 더 없어진 경우보다 높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 안전공사는요? 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는 따로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형 인턴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수 인턴 선발을 해서 우수 인턴에 대해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따로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우수 인턴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근무 기간에 따라서 또 서류 전형에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관은 사실 직무 체험형 인턴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사가 울산인데 울산에 소재한 일부 대학교랑 고등학교와 MOU를 맺어서 그쪽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타 기관하고는 사례가 다르지만 정년도에 채용을 하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를 쭉 봤을 때 뭐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인턴 경험을 가진 신입 직원분들이 한 20-30% 정도는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비율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점 영역도 서류에서 가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필기에서 줄 정도면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꼭 체험형 인턴도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셔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가스공사 질문이 워낙 많아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 먼저 하고 공통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 합격장 중에서 요거는 약간 비슷한 건데 실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지, 그러니까 내 네. 경력이 있어야 되냐, 네.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흔히 말하는 중고 네. 신입 말씀하시는 예, 것 예. 같은데 뭐 중고 신입도 사실 비율이 적다면 적고 높다면 높습니다. 한 40% 정도 되는 것 네. 같고요. 나머지 한 60%는 소위 말하는 생신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뭐 경력이 있다고 해서 더 이제 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대는 아니다. 그거는 그냥
그냥 통계적인 거라서 네. 뭐 딱히 변별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력이 있어서 채용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경력이 있다라는 거는 대어 보니 뭐 나중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다. 네, 일을 해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높아서 합격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화공직 지원하는 분이래요. 근무 지역은 대부분 어딘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해외 파견을 많이 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근무지는 뭐 화공직이라고 해서 이제 기술직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어느 지역을 간다 이런 건 따로 없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전국 단위의 설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직 분들은 그냥 전국 단위로 배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사의 경우에도 이제 사무직이 아무래도 많지만 본사도 절반 정도는 이제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뭐 본사에 희망하는 경우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파견은 질문이 아까 어떤 거였죠? 해외 파견으로 가는 일이 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 해외 파견은 약 1년에 한 60명 정도 이제 해외 파견으로 근무를 하고요. 만약에 네네. 한번 이제 나가게 되면 3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들 회사 생활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해외 파견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인성 면접 다 보시잖아요. 인성 면접 후기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자소서 기반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구직자분들 입장에서 내 자소서에 어디를 보고 질문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해요. 물어볼 만한 요소는 어떤 포인트들인지 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팁을 좀 달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 좀 사실 그 많은 자소서 부분에서 저희 회사 관련 활동을 했다든지 뭐 예를 들어 대외 활동, 뭐 인턴 이런 걸 했다고 하면 한 번 더 눈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를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도 단순히 어떤 그냥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끔씩 저희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알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구직자가 정말 회사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조사를 많이 해봤구나 이래서 확실히 눈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관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은 있고요. 저희가 뭐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질문들을 이제 드리고자 이제 면접관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면접관들이 좀 질문을 하다가 좀 자기소개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조금 뭔가 눈에 띌 만한 요소들을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시를 아까부터 기다리는 동안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은 나진 않고요. 그래서 자기소개 쓰실 때 조금 면접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이라 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어떠한 경험을 녹여내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지원한 회사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위주로 좀 질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본인이 어떠한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경험이랑 지원하신 회사랑 연계해서 또는 인재상이랑 연계해서 그거를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실지 먼저 사전 질문지를 좀 만드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질문지를 사전에 만들어서 면접위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면접위원들이 자기소개 대답을 듣고 자기소개서 보고 이제 관심이 가는 포인트를 위주로 질문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이제 다 경험을 바탕으로 쓰라고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써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뭘 느꼈고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이제 면접위원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현장에서 우리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손으로 살포시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 어떤 기관에 질문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한국전력의 네.
혹시 지금 고졸 채용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올해는 일단 작년보다는 고졸 채용도 많이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거는 약 30여 명인데 지금 이게 인원이 확정되진 않아서 좀 아무튼 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작년보다는 더 많이 채용할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또 살포시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쪽 가운데 여성분, 예. 우선은 네 분께 좋은 정보 알려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네 공사 모두 동일한 질문인데요. NCS가 각 공사마다 흔히 말하는 이론형 중심이 모듈형이 나오는지 아니면 피셋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NCS 시험 비중이 각 공사마다 모듈형인지 아니면 피셋형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한 점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모듈형인지 피셋형인지. 근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렇게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식적인 그 분류를 한 건 아닌 걸로 알아서 네. 저희도 사실은 뭐 출제를 할 때 뭐 모듈형으로 내줘라, 뭐 피셋형으로 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진 않고 있고요. 다만 제가 가끔씩 뭐 취업 커뮤니티나 카페를 보면 오히려 기관들보다 더 상세히 좀 분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대부분 그 정보를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소위 말하는 피줄형이긴 한데요. 이제 피셋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관도 이제 명확히 뭐 피셋형, 모듈형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적절하게 섞어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구분해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출제했던 경향과 이제 뭐 카페에 올라온 이런 후기들을 봤을 때는 피줄형이지만 피셋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 뒤에 여기 앞에 계신 여성분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인데요.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직자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현직자 입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이건 뭐 개인 의견이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응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뭐 한전도 전국 단위 공공기관이 전국 단위 사업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 연고지가 아닌 곳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될 경우도 있고 뭐 연령층이 다양한 조직에 가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최대한 잘 적응하고 융화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을 해서 뭐 아무래도 내가 뭐 좀 자기가 맡은 일을 뭐 흘리지 않고 좀 꼼꼼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조금 좀 사교성이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소통이 잘 되는 직원이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제 혼자서 하는 업무보다는 다른 직원들과 코워크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의견이 어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하고 업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통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소통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제가 석유공사 면접 볼 때 받았었는데요. 면접 질문이었어요. 면접 네. 질문으로 나와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이제 옆에 주위 동료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일종의 배려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일이 조금 빨리 끝나면 그분의 일을 조금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분이 조금 힘든 상황일 때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려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됐으리라 생각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분 또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 앞에 남성분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우선은 전 정기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 NCS 전공 과목에서 그걸 일단 공통 질문으로 NCS 전공 과목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특히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사 자격을 안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전공 과목이 조금 더 기사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궁금합니다. 네, 그럼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진 않지만 뭐 시험 자체는 기사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기사 책으로 많이들 공부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사실 전공 공부는 뭔가 특별한 팁이 있다기보단 그냥 NCS처럼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많은 양을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또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질문 하나만 받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딜레마에 많이들 빠져요. 구직자분들께서 직무가 중요하고 직무 중심 채용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이나 혹은 미래에 어떤 인재가 될 것인가 이런 답변에도 직무와 꼭 맞춰서 해야 되는지 혹은 그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나의 성향을 보여주는 게 유리할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당락이야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된 입장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직무와 연관시키는 게 좋을지. 예. 저 개인적으로는 연관이 직무 중심 채용을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본인 성향이 그 직무랑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본인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도 사실 근무하는데 만족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좀 더 탐색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준비를 하시면 입사 후에도 잘 적응하시고 근무하시는 데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답변 많이 안 해주신 우리 가스 안전공사 과장님께서 요거 또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일단 취업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어떤 직무에 어떤 회사에 지원하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취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이제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내가 어떤 직무에 좀 강한지 그리고 어떤 회사를 가고 싶은지 이 부분을 먼저 탐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지원하시면은 아마 본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무에 잘 녹여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질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그다음에 또 실시간으로도 또 많이들 보고 계세요. 우리 구직자 분들께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전력공사 채용에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 못하셨더라도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이제 Q&A 사이트도 있고 저희가 곧 이제 합격자들 입사 수기도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합격자들 어떻게 준비했는지 확인하시고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다들 취준생분들 좀 막막하시겠지만 막상 취업을 해보면 다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냥 태어나서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좋은 직장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랑 같은데요. 이제 취업이라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본인 먼저 이제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취업 준비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취업 준비할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많이 했었는데 결국 노력을 하니까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토크 콘서트 어때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3일차 첫 번째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곳 1층뿐만 아니라 3층에서도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분들 상담받고 다양한 이벤트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